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남북 유소년 축구 관람까지 출장 처리해 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래프팅 시즌이 시작됐지만 인제군이 일부 래프팅 업체의 가이드 승선을 금지시키면서 가이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자 동해안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춘천 지역 장애인 부부들이 춘천시의 열악한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아선 안 되는 가까운 거리도 출장비를 받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출장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열렸던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때도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고 관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남북팀이 참가하는 개막전에 이어 결승전과 폐막식이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18개 각 시군에 45명 정도씩 경기 관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일부 춘천시 공무원들은 이곳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대회 참석이나 경기 관람, 응원 목적으로 출장을 낸 건수는 653건. 이 가운데 출장비가 지급된 경우는 101명에 129건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춘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 건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씩 모두 233만 7천 원의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춘천시는 모두 업무로 인정했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자기 직무와 연관돼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국가 시책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책에 따라야 하는 것도 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참가자 인솔이나 안전요원 근무처럼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곤 공무와 무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와 징계 관련 예규에는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연가를 내고 가는 게 맞죠. 출장에 대한 해석이 제멋대로 이뤄지면서 귀중한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건 아닌지 정확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래프팅 시즌이 시작됐는데 인제 내린천에서 가이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제군이 일부 업체 가이드의 승선을 금지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급류를 헤치며 스릴을 즐기는 래프팅. 하지만 자칫 급류에 휩쓸리면 사고 위험이 높아 가이드가 꼭 같이 타야 합니다. 가이드 자격증은 4박 5일 동안 안전 교육을 받고 실기 테스트에도 합격해야 발급됩니다. 또 교육기관은 해양경찰청이 인정한 협회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내린천에서 영업하는 래프팅 업체 중 일부가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가이드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을 좀 위협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 기관들이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로 그 래프팅 가이드를 교육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해당 업체 관계자를 만났더니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가이드 안전교육 등을 확실히 하는데 단지 비인가라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상 레포츠업 신고를 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제군이 아무 문제 없이 승인했는데 이제 와서 특정 자격증 가이드의 승선을 금지한다면 영업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제군은 행정착오였다면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긴급히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이드 자격 문제가 불거져 해양경찰청에 문의했더니 관련 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자격증을 승인한 건 제출된 자격증에 해양경찰청 마크가 찍혀 있어 인정된 협회인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적 분쟁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재고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일부 래프팅 업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동해안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엔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위가 형형색색의 튜브와 물놀이 인파로 가득 차 알록달록하게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물장난과 다이빙을 하며 더위를 잊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터보트는 속도를 올리며 푸른 바다를 흰 물결로 갈라놓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내리쬐는 햇볕에도 아랑곳 않고 바닷물에 뛰어들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아기가 되게 처음 왔는데 좋아하고 잘 노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시원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비도 와서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오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고 물놀이도 같이 하니까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에는 300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해 이번 주에도 많은 피서 인파가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인근에 근무하던 경찰이 심폐소생술로 운전자를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다가 몇 미터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멈춥니다. 보조석에서 황급히 나온 사람이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모가 오빠 하고 외치니까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눈이 돌아가시면서 그 손발이 꼬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경찰관이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갑니다. 몇 분간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자 드디어 운전자가 팔을 움직이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차 밖으로 그 환자분을 끌어내고 반듯하게 눕힌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한 번 더 심폐소생술을 해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깨어나시는 거 확인하고 그늘로 이제 부축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쯤 강릉시 송정동에서 차를 몰던 55살 최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현장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빠른 응급처치로 운전자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참 세상은 아직까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도 찾고 해서 물도 갖다 드리고 또 경찰관분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의식을 찾는 거 보고 제 식구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고 기뻤습니다. 운전을 하다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는 의식을 되찾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원격 진료가 핵심인 강원 헬스케어 특구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운동본부가 오늘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원격 진료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이자 영리화 허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운동본부가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배만 불릴 것이라며 원격 의료 허용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원격 의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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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 정보가 민간 기업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에 의료기기가 상용화되면 의료비도 폭등한다는 게 원격 진료 반대 이유입니다. 대면 진료하지 않고 원격 진료를 하겠다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의료 사고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도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측은 기우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원격 진료는 경증 질환자에 한정되고 간호사의 입회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민간 기업의 의료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업체인데 공개하는 건 없어요. 1차 병원, 동네 의원으로 직접 가는 거지. 물론 이 데이터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민간이 아니고.
향후 2년은 관련 의료기기 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원격 진료로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격 진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핵심인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자칫 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강원도의회 신영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강원도가 멀린사와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원내대표는 오늘 도의회 기자실에서 100년 무상 조건으로 땅을 빌려주고 수익도 일정 부분만 가질 수 있도록 계약한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데 지난해 총괄개발협약 체결 때마저 재협상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총괄개발협약 내용과 달리 멀린이 1,200억 원을 적게 투자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강원도는 멀린이 요구하는 600억 원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폐업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폐업 자영업자 수는 24,700명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폐업자 수는 유럽 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악화됐던 2011년과 2012년 2만 5천 명대로 급증했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소비 침체 장기화와 도소매업의 위기, 인건비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춘천이 인구 28만 명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춘천 인구는 내국인 기준 28만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대비 77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7월 말 춘천 인구는 23개월 만에 28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춘천은 지난 2016년 11월 전달보다 574명이 늘어난 28만 228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인구 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빨대 현상에 따른 인구 유출, 인구 유입 시책의 한계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 전 구간을 세계적인 걷기 여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지난 6월 1일 철원 구간을 개방한 데 이어 오는 8월 10일부터 파주 구간 21km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 구간 개방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평화의 길 동서횡단 456km 구간에 대한 노선 조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역별 거점 센터를 설치해 세계적인 걷기 여행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열악한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부모연대 춘천시 지부는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7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를 전달했지만 춘천시는 이를 외면한 채 장애인 정책기획단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은 진행이 더뎌 죄송하다며 요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으로 치러졌던 강원국제 비엔날레가 강원국제예술제로 이름을 바꾸고 홍천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공개공모 경쟁 방식 1차 평가를 통과한 강릉과 인제, 홍천을 대상으로 2차 현장 답사를 진행한 결과 낙후된 공간 활용 계획과 지속적인 행사 추진 역량을 보인 홍천군을 첫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홍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3년 주기 개최 일정에 따라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임금체계 도입에 따른 버스 승무원 부족으로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번과 7-1번, 9번, 9-1번, 64번, 64-2번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노선별로 4회에서 9회가량 줄여 운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